누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녹화를 하고 네. 준비가 됐어요? 아니요. 무시 분시죠. 프라이버시 부분을 껴있고 뭐 좀 왜안 하는데 안 되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은 다 맞춘 거예요? 17, 18 저번 주에 지난번에 안 거? 네. 그러면 여기 뒤에 뭐 있었을걸? 48, 48, 4초? 제가 있고, 하고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불기 만나면 무슨 소리야? 아, 서로 왜 하는지 보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야지. 됐어. 오케이. 이게 이름이? 맞다. 이게 뭐, 그래? 그럼 왜 계속 빠졌지? 결석했었나? 계속. 아, 바빴어? 요새 미술학원 시즌이에요? 여름방학이라? 뭐, 하는? 아니, 다른 미술하는 애들이 되게 바빠졌더라고. 아, 내일? 뭐 내일인가? 뭐 연합시험? 그거? 아, 그렇구만. 뭐 그거 한다고 막 미술학원에 막 10시간씩 이러던데? 제 친구 연락 안 되던데요. 그치. 근데 내가 옛날에 제 친구 때 얘기긴 한데, 고3 때, 지금도 있죠. 그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이라고. 거기가 이게 줄임말이 창안가 이러더만. 그래서 뭐 창아 거리던데 애들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창밖으로 아침 보이는 학원이라고. 그때, 제 또래 때 애들은 밤새 학원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딱 정규 수업 끝나면 바로 미술학원을 가. 그럼 뭐 한 5시 될 거 아니야. 오후 5시에 뭐 미술학원 도시락 같은 걸 먹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애들 집에 가서 씻고 학교 하루 종일 잤거든. 그래서 창밖으로 아침 보이는 족 같은 학원이라고. 근데 요새는 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아침에 가 밤에 오고 이러지. 그냥. 그래서 밤새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미술학원 선생님들 뭔 고생이야. 강제 밤새만이야, 직업상. 일단 봅시다. 우리 20쪽, 21쪽 풀었던 거 중에서 뭐 틀리신 거나 어려운 거 있었으면 같이 보고 아니면 넘어갑시다. TV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10번이요. 오케이. 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번. 연결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네, 이거. 지금 같이 뭘 보자는 건데. 제가 오늘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정신이 없는 날 같은 때나 이상한 날이에요. 이게, 아까, 그렇죠. 응? 아, 잠깐만요. 이거를 띄워내고 있는, 어, 가. 아이씨! 물좀 마시고. 네, 대충 빠듯한가요? 이거 잘 나와. 1도 안 빠듯하군요. 이만하면 볼만하죠? 네, 이렇게 갑시다. 아니, 오늘 제가 오늘 수업이 낮부터 8시까지 쭉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서 한 3시 20분쯤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이렇게 먹을 게 되게 많아요. 뭐 샌드위치나 뭐 핫도그나 뭐 이런 종류 되게 많아서 학원 앞에 가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집 앞에 편의점에서 핫도그랑 뭐 베지밀이랑 먹을 걸 좀 사가지고 집에 들렀다가 이제 출근해야지 이러고 편의점 집 앞에 가서 핫도그랑 이제 뭐 먹을 빵 같은 걸 하나 골랐어요. 뭐 초코롤 빵 이런 걸 사고 음료수를 뭐 먹지? 이러고 전화가 온 거야, 학원에서. 학원에서 전화가 오지? 아직 출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순간 느낌이 쎄한 거야. 왜 전화가 오냐고. 네? 이러고 받았어. 그래서 참아.
혹시라고 물으면 이제 말이 씨가 될까 봐 그렇게 묻지를 못하고, 어, 근데 원장님 왜요? 수업 아니세요? 1시 50분 아니에요? 2시 50분이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지각했어요. 이거 이상한 거야. 나 어젯밤부터 계속 그냥 자기 전에 오늘의 계획을 짜놨단 말이야. 그래서 3시쯤 나가가지고 내일은 맨날 이제 까먹고 학원에 그냥 오거든요. 왔었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게 마음에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발 저기 있어요. 여기 어디지? GS인가요? 학원 나가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 CU고 GS에서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단 말이야. 그 무슨 햄, 에그, 무슨 샌드위치 아니면 뭐 더블 무슨 샌드위치 맨날 그거 처먹으니까 지겨워갖고 오늘은 꼭 집 앞 편의점에서라도 빵을 사가야지 이러고 빵을 사러 갔는데 이거 어젯밤부터 계획을 했단 말이야. 3시 전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빵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고양이 약을 먹이고 출근해야지 이랬는데 그래서 뭐 결론은 계속 굶고 있어요 지금까지. 빵을 사려고 이게 빵 들고 움직이다가 전화 받고 다시 얌전히 내려놓고 존나 뛰었지 이제. 아, 그리고 또 되게 당황한 게, 아까 성원이랑 수업을 하는데, 얘가 터치가 안 먹는 거예요, 계속. 뭐, 미치겠는 거야. 수업은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안 움직이고, 막 터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재부팅을 해봤는데, 재부팅을 해도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좋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그냥 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해서, 액정을 닦았거든요? 잘 돼요. 와우.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액정을 닦았을 뿐인데, 되게 잘 보이더라고. 이 컴퓨터 산지 이제 언제 샀더라? 이거 그죠? 말일년은 넘었을 것 같아. 그 작년 초에쯤 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 반은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이 화면을 애정을 뭔가로 닦아본 적이 한 2번 있더라고. 맨날 이렇게 손대고 비비면서 글씨 쓰는데 아, 진짜 식집에서 돈도 없는데 이거 보통 액정 나가면 돈 100만 원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상 AS는 보통 1년인데 1년이 넘었을 테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되게 무시무시한 날이었어요 오늘. 일단 10번 봅시다. 그래서 단어 시험지도 아까 아니야, 어저께 뽑아놨는데, 그냥 튀어 올라오는 거 정신없어서 놓고 온 거지, 책상에다가. 일단 봅시다. 여기 observed인데, 얘는 문장 분석을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He goes on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observed. 이렇게 하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가 사실 좀 대중이 잘 안 잡혀요, 이거. 그럼 일단 he go on 하면 여기까지가 동사구죠. 그래서 go on 투부정사는요. 얘는 keep on 투부정사랑 같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이게 낫겠네. go on, keep on 투부정사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요. keep ing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daily routine, 일상이죠. 무엇 하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동격처럼.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그럼 여기까지 전명구 한번 끊으면 되겠네요. strolling에서 stroll 무슨 말이에요? 그죠? 산책하다, 거닐다, 오슬렁거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화면도 잘 보이고 글씨도 잘 써져요. 그럼 왜 그따위냐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요새 글씨가 되게 안 써져갖고 최근에 펜촉도 바꿨거든요. 펜촉을 바꿔도 잘 안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씨발 좀 고장났는데 그냥 더럽게 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주기적으로 닦아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핸드폰은 뭐 하다못해 옷으로도 닦잖아요. 그냥 근데 일체 안 닦았더니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닐어요. 마을을 관통해서 걸어 다녀요. 산책 다녔다는 얘기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observed가 보이는데 일단 뭐 가능성은 얘가 첫 번째는 지금 pp가 쓰여 있는데 동사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쵸?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일단 동사인가 아니면 준동사인가 일 수 있죠. 그런데 준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pp가 맞을까? ing 능동이 맞을까?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정도 판단.
이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얘가 만약 동사라면 여기 동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접속사 없이 동사 여기는 전명구기 때문에 이만큼이 전명구는 어차피 문장 구조상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he goes on observed 동사를 나열한 거니까 동사는 아니겠다. 이 분동사는 맞아요. 그러면 pp가 들어갈 자리냐, ing가 들어갈 자리냐, 혹은 다른 준동사,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들어갈 자리냐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ing라면 능동이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pp라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일단 뒤에 여기 명사 덩어리는 보입니다. intimate details, 가까운 세부적인 모습들, 가까이에서 보이는 모습들. 그럼 observe의 기본적인 뜻은 관찰하다니까 관찰한다 모습을. 그럼 pp는 아니고 ing일 것 같아요. 왜? 뒤에 observed의 목적어가 보이기 때문에 능동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이 pp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는 걸까요? 만약에 꾸민다고 하면 village observing the intimate details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거라면 수식 받는 명사는 분사의 행위의 주체 즉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이런 거요. 어떤 뜻이에요? 방에서 우는 애기예요. 얘가 우는 거예요. 그쵸? 수식받는 명사는 준동사의 행위의 주체, 즉 의미상 주어가 돼요. 그럼 마을이 관찰한다. 사람들의 이 마을에 사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마을이 관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나를 관찰하고 있으면. 그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일단 pp는 아니고 ing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ing는 뭐예요? 분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잖아. 형용사랑 똑같아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거나 이게 형용사의 기능이고 그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 더 있죠. 분사가 하는 일. 마침 베이비 썼으니까 베이비 뭐 할까요? 어, his meal 여기서 얘 뭐라고 해석할래요? 애기가 밥을 먹어요? 울면서잖아요. 울면서. 얘 그럼 이 ing 얘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뭐뭐하 면서로 해석되는 분사를 뭐라고 불러요? 동시동작 맞아요. 그렇죠.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의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 동시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얘는 자신의 루틴을 말해줘요. 마을을 산책합니다. observing 뭐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없군요. 뭐 하면서라고 물었으니까 안 죄송하네요. 그러면 관찰하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족들의 삶의 이 세세한 모습들을. 근데 이거 스토커 아니에요? 아무튼 얘는 지금 뭐예요? 분사구문이고 능동이네요. 그래서 ing가 들어갈 자리. 그래서 일단 적당한 타이밍에 빠개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했을 건데요. 한 단어가 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된다가 사실은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observing ing가 보였을 때 이거 무슨 ing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만큼이 분사구문이다 라고 덩어리를 묶어주시든지 해서 요거를 항상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버릇해야 여러분들 어차피 모의고사를 보거나 학교에 시험을 보든 내신 대비 공부할 때는 하겠네. 근데 주로 제가 해드리긴 합니다만 자료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의고사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은 그냥 눈으로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왜 맨날 하라고 시키냐면 눈으로 가면서 내가 평소에 짓던 덩어리가 한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시험 기간에 무슨 뭐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무슨 지문에서 봤는데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눈깔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너네였나요? 사람 눈깔이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정지했다 움직인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를 수 있는 덩어리가 평소에 이만하면, 네 단어 보고, 세 단어 보고, 세 단어를 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통상 요 정도 문장이면, 한 번 정도 잘릴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아, 병렬이네 하고 그냥 쭉 읽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라버릇을 해야 이 덩어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려있던 덩어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연습을 하다 보면 요렇게 짧게 잘라가다가도 이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읽을 때 꽤 빨리 읽잖아요. 우리말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말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으로 국어를 직독직해 하거든요. 미국 애들 뭐라고 하죠? 대학교에서 그 한국말 배우는데 뭐라고 하죠? 학당? 어학당? 이런 데 다니는 외국인들 보니까 국어책 읽으면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랑 어순이 다르잖아. 우리가 영어 할 때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걔들도 국어 할 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어쨌거나 내가 계속 잘라가면서 얘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맨날 잔소리 하는 거예요. 21쪽은 뭐 있나요? 오케이, 15번. 저기 있다. 유통을 후보지에 놓고 내려놨어요. 15번 봅시다. Untrue, the unruly student was made staying after school. 보통 얘보고 직역하면 지금 unruly, 룰이 뭐죠? 룰? 규칙이죠. 명사에다가 ly 붙으면 뭐가 돼요? friend에다가 ly 붙으면 friendly 뭔 뜻이에요? 친근한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룰은 규칙이고요. 규칙을 잘 따르는 이에요. 말 잘 듣는. on 붙었어요. 말 안 듣는 새끼죠. 그러면 was made staying after school. 얘는 만들어졌어요. 시켜졌습니다. 뭐 하라고요? 학교 끝나고 stay. 머무르라고요. 남으라고 시켜졌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기는 한데 요 얘기예요. 사역동사에서 능동의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 새끼 뒤지라고 시켰어요. 이거 수동문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는 시켜졌습니다 하고 원형이 뭐가 바뀌어서 내려와야 된다? 투부정사로 내려와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온 김에 마저 얘기하면 지각동사의 경우는 원형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어요. 원형의 경우는 똑같이 she was seen 원형은 to를 달고 to sing으로 내려올 거고 현재 분사 ing의 경우에는 얘는 원래 보어가 될 수 있었던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써주더라. 그래서 둘 다 가능하더라. 그래서 아마 요 문제 이제 출제의 취지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묶여 있으니까 헷갈리지? ing 되게 안 되게?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o stay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어떤 시키는 동사 new에서 수동문의 형태는 be, pp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태가 기본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봅시다. 형용사 자리와 부사 자리를 구별하자. 되게 당연한 얘기 써 있어요. 구별을 잘 해야죠. 형용사 자리, 형용사가 하는 일 뭐? 명사 수식 혹은 보어 자리예요. 네. 보어 자리 중에서 뭐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가 있을 건데 이 말은 사실 이건 이제 고1 레벨이에요. 체계 수준은 고3 수준인데 책에서 주는 힌트는 참 아니면 3학년 지문 중에서도 아주 쉬운 선택지, 그냥 꽁으로 주는 선택지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서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애들은 빈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 그러면 여기 쪽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우리 이형식 동사의 종류요. 이게 보어자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동사가 이형식이나 오형식의 주격 부어 혹은 목적격 부어가 필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동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형식 동사들의 종류요. 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 2번 좌절했어요. 세 번째 좌절할 시간인가? 진짜 이형식 동사 종류를 알아야 돼요. 진짜로요. 1형식, 2형식 동사는 분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일단 2형식 동사라는 건 동사 뒤에 뭐가 오는 애? 보어, 주격 보어가 오는 애. 그럼 주격 보어는 왜 필요한데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보충이 왜 필요할까요? 봐봐요. 너네가 공부를 존나 잘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친구들인데 심지어 수업도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요. 보충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보충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모자란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주어가 설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주어를 설명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요. 그게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에요. 주어의 서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자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부터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 제가 존나 맨날 말했을 거예요. I am 마침표요.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 현지인 가이드한테 영어로 말해야 돼. 똥이 마렵습니다. 급똥이에요. 나를 화장실로 데려다줘야 해야 되는데 봐봐요. 그냥 좀 덜 더러운 걸로 갑시다. 배고파요. 라고 말할 건데 I am 나는 이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치면 얘가 나요. 얘가 나요. 얘가 나요. 그냥 헝그리 이게 훨씬 나요. 그럼 갑자기 데리고 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동사인데요. 나의 상태를 개코도 설명을 못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요? 주격 보어가 필요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할 만한 건 이 문장은 어때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 뛰어 이 새끼 정신 숨차 끊어. 나 뛰어. 뭐 하는지 알잖아요. 최소한. 그죠? 이게 똑같이 자동사더라도 얘는 1형식 동사. 이 새끼가 2형식 동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격 부호는 요런 새끼들한테 필요한 거다라는 개념은 좀 잡아 놓으시고 그럼 대표적인 거 방금 말한 거 뭐 있어요? 무슨 동사? 비동사요. 그리고 주격 보어의 정의는 뭐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정말 되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 중학교 때쯤에서 정리가 끝났으면 참 좋은 건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참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동사의 정의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동사 뭐 하는 새끼예요? 주어, 행위를. 그렇죠, 잘한다. 얘는 우리말에서 똑같아요. 영어나 국어나 언어기 때문에 서술어입니다. 술어라고도 하죠. 서술어의 역할은 뭐예요? 주어의 행위나 상태, 동작 등을 서술 혹은 설명하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동사의 역할, 주어의 동작, 행위 혹은 상태, 성질을 서술한다, 설명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하는 김에 정리를 해봅시다. 목적어는 정의가 뭘까요? 얘는 봐봐요. I hit you. 나 때린다. 넣어줘. 그럼 목적어인 너는 동사의 뭐예요? 그렇죠. 동사의 대상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예요.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say, tell 이런 동사들.
She said that 그 여자는 이거를 말했다. 이러한 말을 했다 할 때 내용이 되는 말. 그리고 여기에 주격 보어는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 성질, 행위, 동작을 설명해요. 뭐랑 같아요? 주어의 상태나 행위를 설명하는 말 뭐예요, 원래? 동사죠. 주격 보어도 정의가 같아요. 즉, 주격 보어는 누구 역할을 대신하는 애? 동사 역할을 대신하는 애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얘가 병신이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격 보어에는 일단 설명이 살짝 들어가요. 동사를 도와 혹은 동사와 함께 뭐 정도 정의가 들어갑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요 정의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뭐게요? 목적어의 상태, 성질, 행위, 동작을 설명해요.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는 다시 말해서 목적어를 위한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형식 문장 뭐죠? I want you to die요. 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죠? 목적어의 행위, 동작이에요. I made my mom happy.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행복해진 건 누구? 목적어 엄마요. 상태가 되겠네요. 이런 거. 그래서 요게 일단 정의고. 그래서 비동사처럼 이렇게 보어를 꼭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였냐? 주격, 보어가, 키워드가 상태, 성질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형식 동사들은 상태 동사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처음에 상태를 상태 유지에 관련된 동사 뭐 있을까요? 빨리 불러봐요. 오, 또 잘한다. 이외 오, 잘한다. 여기 홀났네. 하나 남았어요. S, 네 글자. 행맨인가? 너무 길잖아요. 스테이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 형식의 상태 유지 동사들. 그래서 얘들은 뒤에 형용사를 달고 옵니다. 보어 자리에. keep 뒤에 명사가 오면 걔는 3형식이에요. keep은 2형식, 3형식, 5형식이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기운을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힘든 일을 겪은 친구한테 친구야 힘내라 라는 표현을 할 때요. stay strong 이런 표현을 써요. 강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계속 힘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ay 뒤에 형용사 stro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유지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상태가 그죠? 변화하는 동사도 있어요. 뭐가 있게요? 상태가 변화하는 동사는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는 나와야죠. 오케이. 체인지는 변화시키다 아니면 변하다. 자동사는 맞은데 일형식으로 쓰일 거예요. 자동사로 쓰일 때. 얘는 go, get, turn, 뭐 있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뭘 빼먹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은요,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가서 목적지가 있어요. 야, 여기 가가지고
여기 보물이 있어. 보물 상자를 갖고 돌아오면 레벨이 오를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요. 가서 보물 상자 집어요. 돌아요. 돌아와요. 그러면 안 보이겠다. 레벨이 올라요. 이런 느낌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짚고 돌아오면 올라. 근데 뭔 뜻이지? 이러면 곤란하고, 그죠? 얘네들이 다 이형식 동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이 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되다. 항상 되다는 아니지만 지다라고 해석도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변하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얘네들이 주로 되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얘네 둘 대표적으로 get 투부정사 혹은 한 번에 씁시다. get이나 come 투부정사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get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 뭔 뜻이에요? I get to know her. 나는 그녀를 알게 되다. 그렇죠? 뭐뭐 하게 되다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가 주격 보어인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그냥 쓴 김에 마저 적읍시다. 감각동사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생략.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문법 책에 따라서는 인식동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을 조금 분류를 나누면 한 반동사, 한 명동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한 반동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같다. 혹은 뭐뭐 인 듯하다. 인 것 같다, 인 듯하다. 이건 우리의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뭔 소리죠? 왜죠? 여기서 났나요? 김이 열받아서 그런가? 내가 환기구를 막아서 그러나? 어, 저 새끼 잘생긴 것 같아. 쟤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인식이나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eem, appear. 그다음에 한 명동사는 뭐뭐 이미 색깔을 바꿀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드러나다, 밝혀지다. 아니면 이름에 충실하게 뭐뭐 이미 한 명 되다 해도 돼요. 그냥 드러나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저도 안 보이네요. 무슨 색을 써야 보일까요? 너무 뚱뚱한데? 얘도 안 보이네요. 그냥, 그냥 불러드릴게요.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미 드러나다, 밝혀지다, 판명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게요? 검은색이 제일 잘 보이나? 이것도 안 보여요. 방법이 없네요. 위에다 쓸게요. 줄을 안 맞추면 되지 뭐. prove하고 turn out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뒤에 후 부정사를 달고 오거나 이 투 부정사의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비동사는 이 자체로 보어가 필요하죠. to be 명사, to be 형용사의 형태가 보어로 따라옵니다. 네, 이때 to be 형용사에서 to be는 거의 생략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 그냥 말로 할게요. 저 친구 학생 같아. She seems to be a student.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She seems student는 이상해요, 사실. 근데 저 친구 멍청한 뭐라고 할까요? 똑똑한 것 같다 합시다. 좋은 말로. She seems smart. 혹은 she seems to be smart.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형용사가 올 때는 주로 얘가 날아갈 겁니다. 정도 일단 정리해놓고요. 얘 좀 진짜 외워요. 이형식분 다 진짜 알아야 돼요. 제발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것도 합시다. 거기가 없어요? 몰라주면 정말 안 된다. 일단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기 오면 저 21? 이거죠. 내가 보기엔 네. 무슨이 이죠? 21쪽이죠. 무슨이 허리뼈가 생겼잖아요. 여기. 뭐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참 어? 허리뼈 있잖아. 원래 생이 직전에 원래 완전 허리뼈 있지. 운동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 아예 그래서 그런 이런 이거 다 해야겠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 봐는 이걸 얘기했지. 이 소리가 되고 싶었어. 생긴 많이 그게 안 왔어. 낼 거야. 유튜브 낼 거야. 할수 있고요. 볼수 있어? 쌩쌩 감시하는 거. 미국이랑 다시 이렇게 얘기지도 말고. 안 돼? 그렇게 알았어. 그때 왜 핸드폰을 밀고 있었어? 핸드 몇 개지? 아, 그게 실사였구나. 90분? 1시간? 이게 어떻게 무슨 음, 맞아. 열심히 또 하나 물건 생각 맞았어. 내가 봐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뒤에서 오지. 오늘 거에 뭔가 시키지 당신이 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본에 와는 고려한 지금 하시는 거 이런 그런 그거 왜 그래서 또 상황을 선택했고 아니 말했고 사람이 있는 거 말하는 왜 설치라고
성문시 시켜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손이 가보네. 내가 내 친구 같이 있는 친구라서 그게 어떻게 아 그래? 일본 가면 제가 일본 주시는 거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일단은 친구들 일본에는 계속 다른 마음이 있어.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 형식 동사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요새는 거의 요런 포인트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신이든, 뭐, 모의고사 어법 문제 형태든 본다면, 얘네들 하고요. 주어, 심, 투부정사를 it, sim, that 복문의 형태로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바꾸거나 가주어, 진주어 형태의 문장을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라 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사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동사들 정도는 좀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를 쓴 이유가요. 얘를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뭐 살짝 겹치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여기가 그나마 제일 넓죠. 그죠, 공간이. 여기에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에 3형식이랑 5형식 동사들 좀 정리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했던 애들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동서 좀 불러봐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오케이. 좋아요. regard. 멈췄다. 멈췄다. 오, 그쵸, 그쵸. look on 혹은 look upon 둘 다 상관없고 또 컨시더는 아래쪽에다 써주실게요. 이따가 쓰자. 아래는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얘가 시각 관련된 동사가 3개라니까요. 응? 아니. C요? C 맞은데요? 또 view요. 흔히 맨날 이거도 먼저 써주시고 이거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시각 3종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think of요. think는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라고 할까요? 목적어가 단어의 경우는 반드시 구동사가 돼야 돼요. think of, think on, think about 이렇게요. 그래서 뭐 좀 약간지럽긴 하지만 나는 너를 생각한다 뭐라고 해야 돼요? I think you예요. 이상하잖아요. I think about you가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think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건 목적어가 절일 때만이에요. I think t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A를 B라고 간주하다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A is B요? 그죠? 그래서 얘네 5형식 동사, 3형식 동사고 이건 얘가 목적어예요. ASB는 전명구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 문장 수동으로 바꿔봐요. 수동태로. 뭐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돼요? A요. 그죠? A, B 플러스 뭐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씁시다. regarded, looked 그냥 귀찮으니까 on 하나만 쓸게요. on, be seen, be viewed, be thought of까지. 수동태니까 PPP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as B요. BPP as B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하신 의미 똑같아요. consider. 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AB. 그쵸? 얘는 5형식 동사.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동으로 바뀔 때는 A, be considered 하고 B가 바로 붙으면 돼요. 그래서 B는 보어니까 명사든 형용사든 형태가 오겠죠. be considered 명사 혹은 be considered 형용사.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인데요. 아까 think가 of를 달고 오면 A as B거든요. of를 안 달고 오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think A to be B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 think A to be B예요. 그리고 consider 얘도 A to be B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consider는 거의 to be가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 표현은요. 얘는 능동보다는 주로 수동문으로만 거의 쓰여요. 그러니까 I think him to be smart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consider를 써요.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면 돼요? A, be considered나 be thought 하고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to be 하면 되겠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아래가. 이씨. 뭐 알아서 잘 쓰세요. to be thought는 to be를 달고 올 거예요. be thought to be be. 그래서 이제 요 패턴들은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패턴의 동사들이거나 요런 패턴의 동사들은 이거는 보통 영작 문제나 어법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고 수능 어법 문제라고 치면 이 능동문을 문제로는 잘 안 줄 겁니다. 보통 수동문에 이런 정도의 밑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to be 정도의. 이 to be 왜 들어갔게? 이거 뭔 뜻이게? 무슨 용법의 투부정사게? 라는 느낌으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 형식 뭐 보어 얘기가 나온 김에 보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나마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수동으로 전환됐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할 만한 동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뭐 이런 걸 물을 때 이건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진짜 꽁으로 주는 선택지로 나올 거고 나와도 요새는 이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consider A, B에서 B 자리에다가 부사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부사는 들어가면 안 되죠. 바로 오답.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2, 4, 6 세 개 해봅시다.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완전 손을 빼놔가지고. 한준이요. 예. 저기 써 마음을 6번은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답들은 잘 맞출 텐데요. 자, 봅시다. 뭐 2번, 4번은 간단하니까 다 지나가고 6번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sim, 이형식 동사 방금 본 거잖아요. 판단 동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격 부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맞죠. 그다음에 4번, make 누가 봐도 오형식 동사. 너를 편안하게 목적격 부어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 다들 잘하셨고요. 6번 봅시다. 이 새끼가 생긴 게 이상해요, 지금. 그죠?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형용사가 들어가면 예쁜가 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느낀 건데, 어제인가요? 어제구나. 왠지 모르겠지만 형용사를 다들 고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짝 봅시다. 요 에스가 뭐게요? 이상하게 생겼죠. 문장 구성이. 생긴 걸로 보면, as, 대등 비교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건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해요? 보통 as에서면. 이런 방법의 생각이 이다처럼 뭔 소리지 시부엉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야 보이고 모르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다가 쓰죠? 뭐 그냥 안에다가 씁시다. 뭐 굳이 길게는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얘는요 양보 부사절 as나 though 도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는 동사 뒤에 있는 친구가 얘가 문장 맨 앞으로 와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써보면 짧게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만 합시다. Although he is smart, he can understand it. 이렇게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지만 쟤 저거 이해 못할걸? 뭐 이런 말이잖아요. 문장은 뭐 겁나 쉬우니까 여기에서 as가요 do랑 같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s가 do랑 같은 의미로 쓰이면 반드시 도치문을 이끌어요. 그래서 as가 원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출발을 해봅시다. As he
is smart 이렇게 생긴 문장인데 얘가 do랑 같은 의미를 갖는 양보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는 as가 양보절이면 얘가 반드시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문장 맨 앞으로 오는 좀 희한한 도치가 일어나요, 사실은. 원래 도치는 주어 동사 어순을 건드리는 건데 얘 주어 동사 냅두고요. 제일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smart as he is 하고 이놈은 사라지면 돼요. 콤마 he 이하는 똑같이 갑니다. 당연히 주절은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smart as he is를 읽을 때 뭐지? 하고 형용사가 문장 왜 맨 앞에 있지? 아 도치겠구나. 그럼 as가 보이네. 양보 도치네. 그럼 although he is smart랑 같은 뜻으로 해석을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 문장에 as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 이유도 아무 의미도 없이 as가 하나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as가 붙는 건 보통 미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as smart as he is 이렇게 돼요. 문장의 형태가. 그래서 문장의 첫머리나 절의 맨 앞에 as가 보이잖아요. 그냥 양보절이라고 해석하시고 여기 있던 놈을 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놈은 원래 의미가 없어요. 해석 안 하면 되고 너 일로 가라. 그리고 얘는 요 as의 자리에 도우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smart though he is 라고 써도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근데 도우보다는 as가 훨씬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얘도 이제 답은 주로 맞추신 것 같아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요. 그럼 왜죠? This way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떻다? 자연스럽다겠죠. 그래서 여기 누구 자리? 요 자리는 주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연스럽지만 당신은 그 사고방식이 과하게 반영된 걸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yes은 however하고 똑같은 부사예요. yes은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여기 뭐 되게 당연한 얘기 당연하게 쓰여 있는데 후딱 읽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주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나 절 또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삽입절을 걷어내라. 우리 앞 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콤마 사이에 많이 콤마 사이에 많이 박혀있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부사, 그죠? 혹은 형용사, 아니 주로 관계사절이 콤마 뒤에 많이 박혀있죠. 그 다음에 명사가 박혀있는 경우도 있죠. 앞에 명사, 콤마 사이에 명사. 그때는 우리가 특히 뭐라고 많이 불러요? 동격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어 동사가 박혀있는 경우도 있더라. 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 보이면 어떻게 해요? 쫙 안 보이는 척하고 건너뛰시라 그랬어요. 콤마 뒤쪽으로. 그러면 이제 수식어구나 삽입절을 묶어내면 주어 동사 찾는 게 편해진다. 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명구, 분사구, 투부정사구, 공개사절 이렇게 괄호 처리하면서 수식어구들을 쳐내는 거, 걔네들을 묶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를 맞춘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한다. 뭐 동명사가 주어거나 투부정사가 주어거나 대절이 주어이거나 이럴 때는 단수 취급. 넘어갑시다. 여기 조금 깨작깨작 쓸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교재에 짧은 지면에다가 많은 내용을 뭉뚱그리려다가 보니까 조금 불친절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정어 뒤에 도치 얘기부터 합시다. 이건 익숙한 애죠. 많이 봐서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부사 혹은 부정부사구 도치 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
부정어의 종류들이 좀 나열돼 있어요. No, not, never, little, hardly, 거의 뭐뭐 않다, scarcely, 뭐뭐 않다, seldom, barely, 혹은 뭐가 있냐? rarely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왜 제가 항상 부정의 부사도치를 강조하냐면요. 요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별로 안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 질문이 낚시고 들리는군요. 그죠, 그죠. 꼭 이렇게 학생들을 낚으면서 불신을 쌓아놓으니까 멀쩡한 문장이에요. 봐봐요. 해석 어떻게 해요? Few people. 걔는 무슨 뜻? 거의 없는이죠. 그러면 좀 바보처럼 해석하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안다예요. 좀 한국 사람처럼 해석을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죠. 그러면 얘는 맞게요? 틀리게요? 이게 맞다면 의미가 좀 변질돼야 돼요. 여기서의 리틀이 애기들, 그 동생을 보통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애기들. 조그만 친구들이 나를 알아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땐 얘가 부정어가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그죠? 그래서 얘가 부정어로 쓰인 거라면 얘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few는 뭘 꾸며요? 그쵸? people을 꾸밉니다. people은 명사예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얘는 부정어지만 부정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가 도치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틀렸냐면 little people know me 라고 쓰면 왜 틀리냐? people을 수식할 거였으면 인간 머릿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대가리수. 여기 몇 마리인데요? 있잖아요. 인간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리틀이 붙어야 돼? 퓨가 붙어야 돼? 퓨가 붙어야 돼요. 그죠? 아까 같은 좀 변태 같은 의미가 아니라면 조그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는 이걸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리틀은 뭘 꾸며야 되는데? 노우를 꾸며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동사를 꾸미니까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얘는 부정어 중에서 부사입니다. 그럼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도치가 돼야 돼요. 부정부사니까 도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부정부사 도치의 어순은 어떻게 되죠? 의문문 어순이에요. 그럼 little people know me를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Do people know me? 이래야 이게 올바른 문장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부정어라고 냅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어들 중에서도 부사로 쓰여야 바꾸는 거예요. 도치문으로.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얘랑 거의 똑같은 속성을 가지는 게 only입니다. 그래서 뭐 only 도치는 하나 적어두세요. 얘는 사실 부정부사 도치하고 거의 원칙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only 도치 설명할 때 항상 쓰는 문장인데 난 아들이 없으니까요. 뭐 하여나 먼 미래에 생기면 문장을 바꿔야겠죠. 딸로. 이 문장 뭔 뜻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둘 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Only I can be my son. 뭔 뜻이에요? 되게 쉽잖아요. 내 아들을 나만 팰 수 있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애가 밖에 나가서 차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니 씨발 내 새끼를 누가 뺐어? 그래도 내가 패야지. 뭐 이렇게요. 이런 문장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쌍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쌍놈일 수도 있지만 아들을 맨날 패는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패도 되는데 남은 패지 마.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건 몰라요. 쌍놈인지 아닌지. 이 새끼는 확실히 쌍놈이에요.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드리자면, 도치가 안 됐죠? 그럼, only가 부사로 쓰인 게 아니란 얘기죠. only가 뭘 꾸며요? 위에 문장에선. 주어를 꾸며요. I를 꾸밉니다. 그쵸?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예요. 도치가 안 돼요. 얘가. 근데 only 뒤에 도치가 됐다라는 건 얘가 뭘 꾸몄단 얘기예요? 동사를 꾸몄단 얘기예요. 얘가 꾸미고 있는 건 can beat예요.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동사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부사가 돼요. 그래서 only can I beat my son 이딴 병신 같은 어순처럼 보이지만 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비슷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패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새끼가 돈도 못 벌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들만 팰 줄 아는 거예요. 뭐 이런 좀 변태 같은 예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이 병신 같을수록. 그래서 일단 부정어는 부사로 쓰여야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설명하고 싶었고요. 나런티어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얘는 좀 짤막하게 필기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not until은요. 어떤 도치가 되냐면 얘 형식은 얘는 뭐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 쓰고 막 이지랄도 하는데요. 그냥 냅둡시다.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not until 뒤에 얘 뒤에 부사 혹은 부사 부가 오거나 부사 절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왼절 같은 애들. 그리고 나서 여기 주절에서 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글씨를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크게 썼냐면 요 부사절은 도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얘는 멀쩡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도치의 반대말은 좀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데 정치라고 하거든요. 도치는 위치가 전도된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위치가 뒤집어짐. 그 전복, 먹는 게 생각나네요. 자동차가 전복됐다, 전도됐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전도의 도자예요.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은 도치가 아니라 정치예요. 올바른 자세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 쓰지 마세요. 그거만 이해하세요. Not until 뭐 할까요? When she came in, I didn't know. 아이씨, 그냥 짧게 끝낼게요. 여기서.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나는 몰랐다예요. 닌자예요, 닌자. 그러니까 부정의 부사인데 웬 절이 있잖아요. 얘는 미친놈이에요? 빨리 쓰려다 보니까 삽질을 하는군요. didn't I know 이렇게요. 그러니까 웬절은 냅두는 거예요. 보통 함정으로 어떻게 파놓냐면 not until 절 뒤에다가 이런 패턴이 와요. Not until did she come I didn't know 이런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도치는 여기서만 시키는 거예요. not until 절이 아니라 not until 뒤에 나오는 주절에서 도치를 시켜야 돼요. 요거는 주의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도 도치가 됐다 안 됐다 해요. 얘는 진짜 우리 지문에서 시험 기간마다 못해도 그냥 한 두어 번은 보는 형태 아닙니까? not only 구문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쓰이고. 근데 얘네들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항상 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시험 범위에서 30번 지문에서 not until 뒤에 도치가 됐는데 뭐 20번 지문에서 not until 뒤에가 주어 동사가 멀쩡하게 쓰여있어. 왜 그러지?
하는 걸 궁금해 본 적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떨 때 도치가 되고 안 되는 거냐면 not until도 똑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not only도요. not only는 우리 쪽에서 했죠. 상관 접속사의 일종이고 병렬 구조를 이끄는 애죠. 뭐하고 병렬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써도 괜찮으니까 눈으로만 잘 보세요. 음, 과거형으로 갑시다. 아이 하지 말자. you. 그럼요. 나쁜 거는 1인칭 대명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봐봐요. 너는 걔를 때리고 죽였잖아. 이거예요. 뭐랑 뭐가 병렬이에요? 또 얘랑 병렬이죠. 이걸 나돈니 버돌서로 바꿔봅시다. You, not only 뭐라고 쓰면 돼요? 나돈니 버돌서는요. 그냥 A and B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hit, but also 어디가? kill him. 힘은 겹치니까 그냥 뒤에다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뒤에가 겹치면 뒤에다 쓰는 거고 앞이 겹치면 앞에다가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not only hit but also kill. 누가 봐도 not only 뒤에 동사, but also 뒤에 동사죠. 뭐랑 병렬? 동사랑 동사가 병렬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not only는 개념상 동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동사를 꾸미면 not이 붙었으니까 이거 부정어죠. 근데 부정의 뭐예요? 부사요. 동사를 꾸몄으니까 부정어 대 부사인 거예요. 이 문장은 도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왜? 나돈니가 문장 맨 앞에 있질 않잖아. 그죠? 부정부사 도치는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not only를 앞으로 뺐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 그대로 쓸 거니까 얘가 부정의 부사라는 거, 부부가 됐네요. 부정 부사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제. 이렇게 처음 써보네 그러고 보니까. 부정 부사예요. 문장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옷은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어순은 무슨 어순? 의문문 어순이요. 그러면 you hit 힘을 의문문으로 바꿔봐요. 과거형입니다. hit은 변화하지 않는 3단 변화니까. not only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들. 너는 그를 때렸다. 이거 의문문으로 바꿔봐요. 뭐라고 쓰면 돼요? 그죠? 이러면 되잖아요. 기죠? 그러면 그걸 써주면 되겠죠? Not only did you hit him, but also 뒤에는 도치를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얜 그냥 두는 거예요. You killed him. 이렇게요. 얘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빈구 같아요. You hit him, but you killed him. 자꾸 겹치는 게 나오죠. 얘랑 얘가 병렬인데 병렬인을 기준으로 앞쪽 겹치는 놈은 앞에다가 한 번만 쓰면 되고 뒤쪽 겹치는 놈은 뒤쪽에다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not only did you hit but also killed him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요. 이 경우는 도치를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이 문장이 맞을지 이렇게 갑시다. 또 나쁜 말 쓸 거니까. 뭐해? 두 마리나 쓴 거예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최대한 보기 편하게 짧게 써놓은 거예요. 뭐랑 병렬이에요? 그런 A. 그쵸? 얘랑 얘가 병렬이에요. 그죠? 그러면 not only는 지금 여기는 명사랑 명사가 병렬이니까
나돈니는 개념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셈이 돼요. 그럼 얘는 부정의 뭐예요? 형용사가 돼요. 도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도치가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도치 부분 정리한 거 간략하게 남아 정리해 본 거를 조금 복습을 잘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간략하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Not only가 명사가 병렬일 때는 얘는 도치시키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그럴 때는 뭐다? 부정의 형용사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동사가 병렬인 경우에는 이때는 도치를 시키더라 라는 거죠. 이때가 뭐예요? 부정무사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구 보어 뒤에 도치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두 개를 한 방에 묶어놔서 그래요. 이렇게 나눕시다. 우리 익숙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장소, 뭐 위치, 방향에 어지럽다. 부사구 도치요. 장소 부사구 도치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 아닙니까? Here comes the bus. 예, 장소의 부사죠. 그리고 장소 부사구 도치는 동사가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 원칙적으로는 2형식 동사고 2형식 동사일 때도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문에서 보는 도치문은 1형식 동사만 볼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동사는 1형식 동사들 중에서 이동이나 움직임 관련된 동사예요. 의미가 come, go, 뭐 climb 이런 유의 혹은 대표적인 거 존재요. There is a pen과 같은. 그러다 보면 이거 다 1형식 동사들이에요. 사실상. 2형식 동사는 예문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부사구 뒤에 도치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보어에 이은 도치. 이 말은 지금 얘는 뭔 소리냐? 얘는 어디다 쓰죠? 그냥 아래 이렇게 어설프를 내립시다. 마침 여기 바로 위에 예문도 있으니까 이거 2형식 도치예요. 그래서 2형식 도치는 졸라 간단해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인데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얘가 예문이에요. 지금 바로 위에 쓰여 있는 게 Happy is the man. 이상하잖아요, 어순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써요? The man is happy죠. 그 남자는 기쁘다. 근데 왜 happy가 앞으로 가요? 주어 자리로? 주로 주어가 길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길어서. 여기도 봐봐요. 얘가 주어고 얘가 2형식 동사고 얘가 주격 보어인데 왜 앞으로 나왔냐? The man who make a living by his hobby. 주어 덩어리가 많이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는 주어 이후의 부분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동사가 늦게 나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긴 주어도 절로 꺼져. 그리고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럼 형용사와 이형식 동사가 나열되는 순간 뭐 원어민이라면 원어민이 아니요 좀 익숙한 학생들만 돼도 형용사 이형식 동사네 도치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형식 도치는 이런 형태고요. 동사 플러스 긴 주어 도치 얘도 또 존나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요 부분은요. 얘는 so neither
노월 뒤에 대동사 주어 어순 도치예요. 대동사라고 써도 되고 조동사라고 써도 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so do I 이런 문장들 생각하시면 돼요. So am I, so do I 이런 문장들. do도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조동사, am도 비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비동사니까. 그래서 요 어순 so does positive thinking. 그리고 their 동사 주어 구문 이건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한 얘기죠. 장소, 위치, 방향, 부사, 후도치. 이때의 동사는 일형식 동사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일단 네 오늘 숙제는요. 기다려봐요. 진도가 얼추 다들 맞거든요. A2 어딨냐? 22, 24, 54, 56. 오케이. 22, 24. 여기 많이 안 됐구나. 오케이. 똑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8월 7일이네요. 수요일. 일단 숙제는 21쪽까지 숙제였죠? 22쪽에 조금 22쪽이 몇 문제 안 되니까 22쪽, 24쪽. 22하고 24쪽. 그 다음에 쪽이 뒤에 부분의 문제를 오늘 하나도 못 풀었네요. 어디까지가 숙제였어요, 이번에? 51까지요? 51, 그러면 52, 53까지만 합시다. 52에서 53. 그래서 52에서 53쪽인데, 너네 제발요, 그, 곳에 까먹으신 모양인데요. 이거 푸실 때요, 1번에서 5번 선지가 나한테 뭘 묻고 있는지 써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울 거예요. 출제 의도를 일단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네가 못 적겠으면 해설지목이라도 적어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책하고 있는 거지. 맨날 풀고 틀리고 하면서 그냥 계속 보완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고 채점하시고 네가 써서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 아니면 해설지에 뭐와 뭐의 구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어는 몇 해야 돼요? 10, 1, 2, 3, 4, 5였네요. 오늘. 그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죠, 우리 지금. 41, 36에서 40 이렇게 갑시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